안녕하십니까.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타볼 차는요, 캐딜락의 기함 아닌 기함입니다. XT6. 그러니까 에스컬레이드가 이제 캐딜락의 가장 큰 SUV고요. 그 바로 아래급인 XT6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 쉐보레 트래버스를 베이스로 만든 전륜 구동형 차체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SUV입니다. 3열 방식이고요. 이제 디자인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 그 디자인 추세를 뭐 충실히 따랐다고 봐야죠. 아주 얇은 헤드램프, 날카로운 룸의 헤드램프와 커다란 그릴, 그리고 아주 위풍당당한 그 앞모습 페이스, 이게 또 그 캐딜락의 또 얼굴이기도 하고요.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세로로 된 주간 주행등, 그리고 가로로 된 넓은 그릴, 그리고 또 가로로 된 넓은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헤드램프는 이제 LED 방식이고요. 지금 로우빔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 프로젝터가 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2개가 이제 하이빔을 이제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옆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타이어부터 보시자면,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SUV용으로 많이 쓰이는 타이어고, 대형 대구경 투피스톤 플로팅 캘리퍼, 떠있는 캘리퍼, 부동식 캘리퍼가 사용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에 20인치 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은, 이 옆모습을 보시면 사실 이 차의 베이스가 트래버스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그 긴 라인과, 그리고 긴 그 윈도우, 그리고 아주 긴 지붕,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그 트래버스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 라인의 디자인은 얼핏 보면 약간 볼보와도 좀 비슷한, 볼보 XT60, 60와도 좀 비슷한 그런 윈도우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각지고, 그리고 우락부락한 그 SUV의 그 전형을 다 보여줍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이제 요즘 캐딜락이 미는 그 세로형의 T 모양의 그 테일 램프를 또 그대로 적용해서 패밀리 룩을 강조를 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디테일은 잘 살려 있고, 그 캐딜락의 정체성을 잘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는 비례감이 그 캐딜락 특유의 그 포스, 좀 당당한, 위풍당당함은 좀 모자라 보이는, 약간 좀 싼 차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좀 언밸런스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쉬웠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보시죠. 자, 한 번에 찾았습니다. 자, 이 엔진은 요즘 GM 계열 차들에 아주 공통적으로 쓰이는, 가장 잘 쓰이는 엔진입니다. 3600cc 3.6L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314마력의 힘을 내는데, 직분사고요. 물론 직분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라한 소리가 많이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괜찮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거대한 덩어리 뭉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흡기가 들어가는 흡기 매니폴드예요. 흡기 매니폴드와 이 카바 같이 보이는 이 상자가 이제 그 레조네이터, 그러니까 좀 속도, 그 흡기 소음을 좀 줄여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는 엔진인데, 이 엔진이 워낙 성능이 좋고 연비도 좋고 부드러워가지고, 뭐 지금 XT6부터 시작해가지고 쉐보레 뭐 트럭까지, 이제 콜로라도 픽업 트럭, 2차, 그리고 XT5까지 다 쓰이고 있는, 아주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엔진입니다. 참 훌륭한 엔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로 가보시죠. 자, 역시 전동식 트렁크이고 3열을 좀 세워 놓으니까는 안에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재 공간이 적은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3열을 접으면 아주 광활한 이제 트렁크 공간이 생기고요. 2열은 캡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1열과 2열은 캡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버스가 워낙 길고 넓은 차이기 때문에 그거와 걸맞게 이 마찬가지로 XT6도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2열도 루프입니다. 2열까지 루프면은 정말 광활한 화물차급의
적재 공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은 여기서는 다시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앞으로 가서 수동으로 올려야지 다시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넓습니다. 아주 광활하고,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이거는 승용차예요. 이게 높은, 키가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팅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 벨트 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묘하게 참 그 시야도 좋고, 그러면서 시팅 포지션 낮은 그 설계를 잘한 승용차의 그 드라이빙 포지션이라고 좀 해야 되겠네요. 고급 자재를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고급스럽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 패널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우드 장식하고 위에 도어 패널하고 따로 놀아요.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일체된 그 패널이 아니고 따로따로 논다는 거, 그런 부분이 곳곳에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뭐 스웨이드의 가죽의 스티칭, 그리고 이 가죽도 세미 아닐린 가죽, 그러니까 그 거의 나파 가죽 이상의 고급 가죽인데, 보시면은 이 패널이 금속 마감하고 이 가죽 마감하고 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패널도 다 따로 놀고, 이런 부분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로 단단하게 딱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논다는 게 나중에 뭐 잡소리도 좀 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그 마감이 떨어진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캐딜락에서 나온 차 중에서는 뭐 거의 상급이 아닐까. 요즘은 항상 마감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마감이 좋아지고 있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낙 요즘 그 경쟁차들이 워낙 마감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실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좀 미국 사람들 덩치에 맞췄는지 좀 크고 펑퍼짐한데 넓고 좋습니다. 편안하고 착자감 좋고 운전성 굉장히 좋네요. 뒷좌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활하다, 뭐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제 큰 앉은 키에도 충분히 주먹 한 2개가 들어갈 만큼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고, 저 이런 차 요즘 안 타봤거든요. 그리고 다리 공간도 뭐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은 아닙니다. 자동은 아니지만은 이게 리클라인이 되면서 이렇게 앞에가 슬라이드가 돼서 좀 편안한 그 자세를, 착좌감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했습니다. 자동이 아닌 부분만 빼놓고는 뭐 상당히 좋고요. 제가 3열을 한번 앉아볼 거예요. 3열 공간이 얼마나 나오나. 3열 공간은 좁습니다. 예, 다리 공간은 확실히 좁고, 의자도 낮아가지고 제 무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제 무릎이 이제 앞 의자를 비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한테는 사실 좀 좁은 공간이긴 한데, 놀랍게도 여기도 머리 공간이 남습니다. 제 그 큰 앉은 키가 커버가 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제가 뭐 천장에 닿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은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모로 워낙 차가 큰 차다 보니까는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가 도로에서 얼마나 잘 달릴지 한번 운전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 루트는 이곳 청평 가평 클라우드 9블럭이죠. 9블럭 주변에 있는 시골길을 좀 달리면서 과속 방지터 그런 데를 달리면서 이제 승차감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가는 와인딩 코스로 살짝 빠져서 거기서 와인딩 주행을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속도를 내지 말라고 과속 방지턱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참 감명 깊었던 부분, 탐복한 부분이 이 승차감입니다. 특히 이런 과속 방지턱이나 큰 범프를 만났을 때 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요. 제가 요즘 타보았던 대형이든 소형이든 이 SUV 중에서는 가히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충격 흡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극한 주행인 와인딩 주행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방금도 제가 약간 좀 날카로운 그 과속 방지턱을 그냥 속도를 안 줄이고 딱 넘었는데 쾅 소리가 나면서
바퀴가 먼저 지면을 때리고 그리고 받쳐주면서 차체는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의 댐핑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늦으면은 덜 들썩거리기 때문에 승차감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평이한 시골길을 이제 천천히 주행할 땐 느낌이 뭐라 그래야 할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스티어링도 부드럽고 엔진도 부드럽고 모든 게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기아 변속도 빠르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세련된 주행 감각을 가졌네요, 이 차가. 제가 항상 트레버스 하는데 트레버스랑 같은 차라고, 이제 트레버스를 기반으로 만든 차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트레버스와는 사뭇 다른 이런 승차감과 그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그 고급차다운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와인딩 로드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이 드라이브 모드를 당연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 스포츠 모드와 일반 투어 모드와의 그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일단 핸들이 꽤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서스펜션은 MRC 그 마그나 라이드 그 서스펜션은 아닌데, 그래도 그 지속적으로 그 댐퍼, 쇼크 업소버의 감쇄력을 변환시키는 그 가변식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전형적인 고회전형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RPM을 7000rpm까지 거의 다 사용하면서 진짜 꾸준히 밀어주는 부분, 참 엔진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이제 호반을 가로지르는 와인딩 로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굽은 길도 많고, 그리고 지금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 가지고 제가 평소에 내던 그 페이스로는 주행하기가 힘들고요. 그냥 이 주행감을 알아가는 정도, 이 차가 어느 정도 얼마나 핸들링을 하는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쉐린 타이어의 그립은 상당히 좋고요.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도 전혀 그 그립을 잃지 않고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프 구간을 지날 때도 상당히 범프 흡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놔도 기어를 스스로 내리네요. 지금 현재 4단 들어가 있고요. 3단도 내리고, 기어를 내릴 때의 반응은 빠른 편입니다. 이 서스펜션이 상당히 스트로크가 길고 또 스프링이 무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차감이 좀 많이 출렁출렁되고 거동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출렁임을 많이 잡아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와인딩 로드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사실 좀 미리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길어가지고, 그리고 댐핑이 강해서 움직임이 느리지만은 바디 모션을 아주 잘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립이 상당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버텨줍니다. 근데 차가 좀 밀리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가 아무래도 등치가 크고 키가 큰 SUV다 보니까 분명히 밀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와인딩 로드 잘 핸들링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승차감의 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그 타이트한 와인딩 코스를 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이 좀 느리긴 하지만은 정확하고 정직하고 원하는 대로 꺾은 만큼 잘 움직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칭찬해 줄 만하고요. 주행 성능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과 뭐라 그러죠? 스포티함까지 나름 겸비하고 있어가지고 꽤 잘 세팅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와인딩 로드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이제 한번 고속도로에서 그 크루징을 하면서 이 차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나이트 비전이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와인딩 주행을 하면서 참 깜짝 놀란 부분이 정말 서스펜션 세팅이 거의 예술이었다.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아주 빼어난 세팅을 보여줬다 했는데, 제가 아까 운전을 하면서 좀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브레이크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쉽게 지치네요. 아까 냄새도 좀 많이 났었는데 빨리 열을 받고 잘 식혀지지도 않으면서 제동 성능이 급격히 하락을 해서 사실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말미에. 실제 그냥 주행을 할 때는 그다지 이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풀 브레이킹을 할 때는 확실히 브레이크가 좀 밀리네요. 승차감은 기가 막히게 좋고 실내 엄청나게 조용하고, 지금 이 크루징을 하면서도 진짜 별 위화감이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퍼펙트한 그 패밀리카에다가 크루저라 그러죠,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루저에다가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6명을 편안하게 태우고 갈 수 있는, 3열에는 어린이를 태운다는 조건 하에 그런 아주 빼어난 대형 SUV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대형 SUV가 대세죠. 우리나라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형 SUV가 진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서도 텔루라이드, 기아 텔루라이드와 현대 팰리세이드가 지금 가격 대비 진짜 말도 안 되는 옵션과 편의 사양과 실내 마감으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에 좀 자극을 받았는지 전통의 강자 미국의 대형 SUV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마감 수준이나 편의 장비나 모든 부분이 좀 이 미국 차들도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 차들, 특히 이런 GM이나 캐딜락의 장점인 하체 세팅, 그리고 엔진 트랜스미션, 파워트레인의 성숙도, 이런 거는 뭐 몇 수 위니까는요, 이런 부분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꽤나 좋은 상품성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가격도 꽤나 착하게 나온 점,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8천만 원, 8,500만 원이 안 하는 차 가격으로 사실 경쟁을 뭐 굳이 뽑자면 사실 GV80, GV80급의 이제 가격인데요. GV80보다는 호화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GV80을 아마도 좀 능가할 것 같은 이 주행 성능과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이 주행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내는 트래버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넓고 편한 것,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연비도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형 SUV도 이제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결국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제 좋은 초이스를 할 수 있어 가지고 더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짧은 캐딜락 XT6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